그대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상대방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기회가 중요하다고, 인맥이 중요하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실력이 뛰어나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실력을 쓸 수 없다. 좋은 기회가 와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멘탈이 무너진 자는 이미 진 것이다. 나는 18년간 유배지에서 살았다. 집안은 몰락했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목숨조차 위태로웠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지켜준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었지만 마음은 지킬 수 있었다. 그 마음 하나로 나는 500여 권의 책을 썼고 후세에 길을 남겼다. 멘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것,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너의 실력은 멘탈이 받쳐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멘탈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인생의 승자가 된다. 이제 그 방법을 말하겠다. 1장, 마음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을 직시하라. 그대는 왜 불안한가? 왜 초조한가? 왜 자꾸 남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는가? 그 근본을 모르면 평생 흔들린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모른다. 그러니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둘째, 과도한 욕심 때문이다. 가지지 못한 것만 보고 이룬 것은 보지 못한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려 하니 조급해진다. 셋째, 외부에서 중심을 찾기 때문이다.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안정을 구한다. 타인의 인정, 세상의 성공 기준, 물질적 성취에 기댄다. 그것들은 언제든 변하고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내가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다가 상사에게 한 번 부정당했다고 하자. 그 이후로 너는 입을 다물고 회의 전날 밤 잠을 설치며 내가 틀렸던 걸까? 나는 능력이 없는 걸까? 자책한다. 이것이 바로 확신 없음의 증거다. 한 번의 부정이 내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너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왜인가?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날 밤 잠이 안 온다. 나는 왜 아직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교와 욕심의 병이다. 내가 걷는 길과 그 사람이 걷는 길은 다르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더 깊은 원인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아는가? 내 강점과 약점, 내 가치관과 한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른다. 그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상황에 반응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내가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지켜냈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나는 비로소 중심을 잡았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너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조용한 곳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솔직하게 답하라. 거짓 없이, 포장 없이 답하라.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후 어떻게 하느냐다. 흔들림을 인정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강한 멘탈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빨리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힘의 근원이다. 내 안에 답이 있다. 밖에서 찾지 마라. 2장.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지친다. 그러고는 나는 멘탈이 약해라고 자책한다.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행동, 내 노력, 내 태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반응, 결과, 운, 과거다. 강한 멘탈을 가진 자는 이 구분을 명확히 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예를 들어보자. 너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 밤새워 자료를 만들고 발표 연습을 수십 번 한다. 그런데 발표 당일 청중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질문도 별로 없다. 이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 멘탈을 결정한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역시 나는 안 돼.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구나. 이번에도 실패했어. 그리고 며칠 동안 의욕을 잃는다.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청중의 반응에 집중했다. 청중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다음엔 더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보자. 청중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겠어.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준비와 개선에 집중한다. 결과는 받아들이되 다음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가? 첫 번째 사람은 실패할수록 더욱 위축되고 점점 도전을 피하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은 실패할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비를 원망하는 것과 같다. 비가 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비 자체에 화를 내며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우산을 챙기는데 집중할 것인가. 내가 유배 생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이것이다. 나는 유배를 풀 수 없었다.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고 정치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그것들에 매달렸다면 나는 18년 내내 분노와 좌절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매일 공부하고 글을 쓰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결과 나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빛나는 성과를 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겠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물어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넘어가라.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타인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너를 비난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비난이 정당하다면 고치면 되고, 부당하다면 무시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계속 가면 된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너는 흔들린다. 과거도 통제할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과거에서 배울 것을 배웠다면 이제 현재로 돌아와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결과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다. 운이 나쁠 수도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정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들은 온전히 내 몫이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에너지는 유한하다. 그 귀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쓰며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에 쓰며 성장할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멘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장. 작은 승리를 쌓아 자신감의 토대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큰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큰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 사이 무너지고 포기한다. 왜인가? 작은 승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멘탈이란 근육과 같다. 한 번에 큰 무게를 들 수 없다. 처음에는 작은 무게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키워야 한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단단한 자신감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그러면서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안 되라고 자책한다. 이것이 멘탈을 무너뜨린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표를 낮춰라.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라.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지켜라. 지켰다면 그것이 승리다. 자신에게 칭찬하라. 나는 약속을 지켰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다음 주에는 20분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라. 이것이 왜 중요한가? 뇌는 성공 경험을 기억한다. 작은 성공이라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반대로 실패가 반복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는다. 어떤 믿음을 심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목표의 크기에 달려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너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날 2시간 동안 격렬하게 운동한다. 다음 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운동을 그만둔다. 이것은 실패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날에는 10분만 걸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10분만 하라. 다음 날도 똑같이 하라. 일주일 후에 15분으로 늘려라. 한 달 후에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승리다. 작은 승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통제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큰 목표는 많은 변수가 있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은 목표는 내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자신감의 핵심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어떻게 견뎠는지 아는가?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다. 오늘은 이 책의 한 장을 정리하겠다. 오늘은 백성 10명에게 글을 가르치겠다. 오늘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겠다. 이렇게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뤄갔다. 그러다 보니 18년이 지났고 500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처음부터 500권을 목표로 했다면 나는 첫날부터 좌절했을 것이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지금 당장 노트를 펴라. 오늘의 작은 승리라고 제목을 쓰라. 그리고 오늘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 3가지를 적어라.
정말 작은 것이어야 한다. 책 10페이지 읽기, 정리 안 된 서랍 하나. 정리하기, 누군가에게 감사 메시지 보내기 이런 수준이다. 저녁에 그것들을 했는지 확인하라. 했다면 체크 표시를 하고 자신을 칭찬하라. 매일 이것을 반복하라.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어떤 날은 3가지 중 하나만 할 수도 있다. 괜찮다. 하나라도 했다면 그것이 승리다. 완벽하게 하려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불완전하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시간이 지나면 너는 변화를 느낄 것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강해진다. 작은 일도 해내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큰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것이 작은 승리의 힘이다. 한 가지 더. 작은 승리를 기록하라. 일기든 메모든 앱이든 상관없다. 매일 내가 이룬 작은 것들을 적어라. 힘들 때 그것을 꺼내 읽어라. 내가 이만큼 해왔구나.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다. 큰 것만 보지 마라. 작은 것의 가치를 알라.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성공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승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든다. 4장.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전환하라.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실패했다고 해서 네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산다. 실패는 사건이다. 단지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든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멘탈은 무너진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강한 멘탈을 가진 자는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인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실패는 그들에게 선생이다.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알려주고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자. 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하지만 기각되었다. 이때 2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반응은 내 아이디어는 형편없어. 나는 창의적이지 못해. 다시는 제안하지 말아야지다. 이것은 실패를 정체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2번째 반응은 왜 기각되었을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다음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다. 이것은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위축되어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 2번째 사람은 배우고 성장해서 더 나은 제안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2 사람의 역량 차이는 어마어마해진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든다.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려면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 실패했을 때 서운하고 화나고 부끄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라. 느껴라.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마라. 감정을 충분히 느낀 후에는 차분하게 사실을 바라봐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다음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실패 후 얼마나 빨리 전환하는가가 멘탈의 강함을 결정한다. 실패에 오래 머물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진다. 자책과 후회가 쌓인다. 그러면 다음 도전이 더 두려워진다. 반대로 빨리 전환하면 실패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배울 것을 배우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간다. 내가 쓴 많은 책 중에는 인정받지 못한 것들도 있다. 정성껏 썼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구나. 다른 접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다음 책을 썼다. 만약 내가 인정받지 못한 책마다 나는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세상에 남는 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실패한 후 24시간 안에 다음 질문에 답하라. 첫째, 이 실패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다음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이 경험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순간, 너는 피해자에서 학습자로 전환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실패를 공유하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실패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정리된다. 둘째,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볼 수 있다. 실패를 혼자 곱씹으면 왜곡된다. 공유하면 객관화된다. 실패가 두려운가? 당연하다. 아프지 않은 실패는 없다. 하지만 실패를 피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실패다. 실패는 성장의 증거다. 도전했다는 증거다. 실패가 없다는 것은 안전지대에만 머물렀다는 뜻이다. 명심하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실패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빠르게 다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강한 멘탈을 가진 자의 방식이다. 5장. 내면의 중심을 세우고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잡아라.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한 멘탈이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강한 멘탈은 흔들려도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흔든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계획은 어그러지고 사람들은 배신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둔감함이다. 진짜 강함은 흔들림을 인정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중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내가 믿는 원칙,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것이 명확한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길을 잃지 않는다. 배가 폭풍 속에서도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내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 중심 때문에 나는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권력을 잃었어도 명예를 잃었어도 이 중심만은 지켰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나는 내 길을 걸었다. 너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평생 흔들린다. 남의 기준에 맞추며 살고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결국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중심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중심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조용히 앉아 이 질문에 답하라.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너의 중심이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읽어라. 중심을 세웠다면 이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균형이란 완벽한 안정이 아니다.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줄타기하는 사람을 보라. 그들은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균형을 잡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큰 위기가 왔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자. 이때 중심이 없는 사람은 무너진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무가치해.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물론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다. 불안하고 두렵다. 하지만 곧 자신의 중심을 떠올린다. 내 가치는 직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 상황은 같지만 반응이 다르다. 균형을 잡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자기 돌봄이다. 몸과 마음을 챙겨라.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여라. 멘탈은 육체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운동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기본을 지켜라.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딜 수는 없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심하라. 모든 관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부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셋째, 의미 있는 활동이다. 힘든 시기일수록 의미 있는 일을 하라. 봉사든 창작이든 배움이든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활동이 멘탈을 지켜준다. 내가 유배지에서 책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것이었기에 의미가 있었다.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징조가 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항상 피곤하다. 관계에서 짜증이 많아진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춰야 한다. 억지로 계속 가면 무너진다. 멈추고 쉬고 중심을 다시 확인하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진짜 중요한 게 뭐였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지며 재조정하라. 그리고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완벽한 균형은 없다. 어떤 날은 일이 많고, 어떤 날은 쉬는 날이다. 어떤 시기는 도전하고, 어떤 시기는 회복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이다. 이 리듬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균형이다. 중심을 세우고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균형을 찾아라. 이것이 멘탈을 지키는 마지막 비결이다. 세상은 계속 너를 흔들 것이다. 하지만 중심이 있는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실천해야 한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 오늘 하루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라. 오늘 하나의 작은 약속만 지켜보라. 오늘 한 번의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여보라.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면 어느새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냈다. 너는 지금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을 것이다.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고, 선택이 있다. 그렇다면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세상은 강한 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아무도 너의 멘탈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의 책임이자 권리다. 멘탈 싸움에서 지면 끝이라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멘탈 싸움에서 이기면 시작이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힘든가? 괜찮다. 힘든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 힘듦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강함이다. 넘어졌는가? 괜찮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실패다. 일어서라.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다. 다만 그것을 아직 모를 뿐이다. 어려움을 겪으며 너의 강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피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잊지 마라. 멘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강한 멘탈을 갖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멘탈을 키워라. 하지만 그것을 위해 사람다움을 잃지는 마라. 강해지되 차갑지는 마라. 흔들리지 않되
고집불통이 되지는 마라. 단단하되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일어나 걸어라. 내 길을 가라. 흔들리겠지만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볼 때 내가 걸어온 길에 놀랄 것이다. 멘탈 싸움은 평생 계속된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싸움 속에서 너는 성장하고 깊어지고 진짜 너 자신이 된다. 가라. 그리고 이겨라. 내 안의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너는 할 수 있다.